자,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슬픈 소식이 하나 있죠. 중간고사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일정은요. 저희가 언제 휴학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이거 스터디 끝나고 내일쯤에 아마 투표에 올릴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중간고사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뭔가 하나 더 이야기 있었는데 깜빡해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기억나는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몸 다 괜찮으신가요? 주변에 감기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파워 F여가지고 약간 이런 게 약간 걱정되네요. 이런 게 제가 지금 목이 살짝 안 좋아서 약간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DB 클러스터링하고 메시지 큐에 대해서 한번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DB 클러스터링이 1이라고 적혀있죠. 1이라고 적혀있는 이유는요, 제가 수업용에다 준비해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개발자 멘토하는 형이거든요. 제가 형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형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형이 이거는 너가 수업을 5시간을 못하는 내용이다 나눠라라고 해가지고요 나눴어요. 실제 제가 봐도 다 못해요. 약간 너무 내용이 복잡하더라고요, 막상 준비해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속도보다는 퀄리티를 중요하게 여기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샤딩과 컨시스턴스 해시 이 두 개를 살 거고요. 메시지 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저희가 설계를 어디까지 했냐면요. 화살표를 안 그렸는데 유저가 있고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이 게이트웨이는요 로드 밸런스와 그리고 스로틀링 하는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각각 A, B, C에다가 분산을 하고요. DB는 딱 일단 하나만 두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화살표 그리면 대충 이렇게 화살표 나중에 그릴까요? 갑자기 귀찮아진다.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혹시 제가 사실 저번 주에 했던 수업 자료가 날라가가지고 저번 주에 어디까지 설계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거 맞나요? 여기까지? 혹시 여기서 더 나은 게 있나요? 없는 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한 건 대충 이렇게 했었죠. 그때 제가 저번에 스터디할 때 살짝 깜빡했던 게 메타데이터를 생각 안 했었어요.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그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정보를 추가로 넣는 걸 의미하는데, 그것까지 한다면 10,000명 유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저는 약 1.2기가가 나오고 팔로워 DB는 900메가 나오고 사진는 170기가 나온다고 저희가 대충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 170기가 되는 양은 좀 돈 좀 써가지고 CDN을 써가지고 뭐 AWS 버켓에 돌리든지 그런 시간 나오를 결정했습니다. 자, 오늘을 할 거는요. 자, 샤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샤드는 뭘까요? 샤드를 한국어로 얘기할 수 있으신 분, 그냥 샤드가 어떤 느낌이 나는지, 어떤 뜻인지. 결정체. 결정체 맞아요. 실제 샤드 중에 결정체는 뜻도 있거든요. 저는요, 제가요 파워 N입니다.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요, 어떤 마법사가 있어요. 죄송해요, 벌써부터 유치하죠. 마법사가 있는데 마법사가 어떤 거대한 결정체 만든 다음에 얘를 항상 가지 못하게 하려고 깨트려가지고 조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이 조각이 영어로 샤드예요. 실제로 약간 이건 약간 여담인데 개발자들의 언어에서는요 판타지 세계 관련된 말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개발자들이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샤드는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요 이거를 조각 내가지고요 분산시켜서 저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이 하나에다가요 지금 10,000명이니까 저희가 1.2기가 900메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목표하는 게 100만 유저죠. 그대로 이거를 100배하면 대충 감이 나오죠. 엄청나게 많아지죠. 120기가, 1,200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이러한 데이터를 하나의 DB에 때려 박는 거는 기본적으로 되게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를요 저희가 대따 큰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큰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는 거, 더 좋은 데이터베이스, 더 좋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00기가 수용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 아예 1테라를 수용할 수 있다면 10테라바이트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바꾼다든지 이런 걸 저희가 스케일업이라고 한다고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스케일업의 단점 얘기해 보실 수 있으신 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스케일업의 단점이라면 비용의 한계. 네, 돈이 많이 깨져요. 지갑이 아파요. AWS에서 100만 원 뜯겨보신 분. 손을 일단 내리겠습니다. 저는 뜯겨본 적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실제로 저는요 용량이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 용량이 수직 상승한다면 똑같이 가격도 수직 상승할 줄 알았는데 가격은 거의 그냥 그 지수함수급으로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깨집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그러면 싸구려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를 두자. 그래서 1테라짜리 10테라짜리 한 개나 1테라짜리 10개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배울 샤딩이에요. 데이터를 조각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조각낸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나눠서 저장을 할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건 뭘까요?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가 유저 아이디를요 저희는 UUID로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유저 아이디가 UUID가 아니라 그냥 넘버 1,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가정해 볼게요. 이런 경우에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데이터베이스 4개죠. 이걸 하는 거죠. 0번 데이터는 첫 번째 들어가고 0번 각각 제가 데이터베이스를요 0번,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0번 데이터는 0번에 들어가고 1, 2, 3, 4 1번 데이터는 1번에 들어가고 2번 데이터는 2번에 들어가고 3번 데이터는 3번에 들어가고 4번 데이터는 다시 0번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골고루 분산돼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저희는 어떻게 표현하면요. 그래서 이 유저 아이디를요. 저희가 유저 아이디를요. 샤딩 키 혹은 파티셔닝 키라고 합니다. 나는 얘의 기준으로 샤딩을 진행하겠다. 나는 얘의 기준으로 파티셔닝을 진행하겠다. 라고 해서 유저 아이디는 샤딩 키, 파티셔닝 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UID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거는요 머리가 좀 아파요. UID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아니니까. 저는요 이렇게 해요. 저는 예전 창업했을 때 제일 간단한 걸 했어요. 그냥 유저 아이디가 아니라 파티셔닝 키랑을 딱 만들어가지고 컬러 만들어서 얘를 좀 넘버로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지금까지 저장 유저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partitioning key.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사실상 똑같은 방법이죠. UID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저 방법의 그 파티셔닝 방법을 쓰진 않아요. 근데 이런 방법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한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이 방법이라지 않을까요? 샤딩할 때 고려해야 할 단점들. 한쪽이 안 몰리게 정답이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을요 지금 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생겼는데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0번 데이터베이스에 몰리는 그런 기준이다. 그럼 나중에 0번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리샤딩이라 해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나눠야 돼요.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런 리셔딩 문제도 저희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터넷에 제이팍이 더 많이 검색될까요? 아니면 제이름이 더 많이 검색될까요? 당연히 제이팍이 더 많이 검색되겠죠. 예를 들어서 0번 데이터베이스에
제가 유명인들 생각 안 나네. 요즘에 그 무슨 핑이지? 그 핑 유명하죠? 하츄핑 이름들이 0번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 2, 3번보다 0번의 부하가 훨씬 더 많이 실리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0번에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유명 인사 문제, celebrity proble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기술 면접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샤딩을 진행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 있습니다. 1번 데이터베이스가 죽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0, 1, 2, 3, 4, 5, 6, 7이 저장해야 하는데 8번부터 데이터 저장된 시점에서 1번 죽으면 8, 9, 10, 11, 12, 13 나눠서 저장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9번이 지금 2번이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온 시점에서는 9번이 계산하면 1이 나오죠. 1이 여기에 없어요.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가 기본적이 아니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더 들어왔다 가정해볼게요. 나중에 4번. 그러면 얘가 4가 아니라 5가 되겠죠. 원래는 4번이 0이어야 했는데 4번이 들어오는 순간 4번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대로 4번을 콜이하면 0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4번에 들어가게 되겠죠. 4번에는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캐시 미스라고 하는데 저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있었는데 없었던 거임. 원하는 데이터가 없는 거죠. 이렇게 대량으로 다시 데이터베이스들이 갑자기 비상에 걸려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가져와요. 이 상태에서 부가가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리셔딩 프로블럼이 있어요. 자, 이러한 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하나의 긴 선이 있다 가정해볼게요. 0번부터 무한대까지 있다 가정해볼게요. 근데 저는요, 약간 이 선을요, 연속적이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맞는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다시 예시 들어가 보면 데이터베이스 3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네 번째 데이터 왔을 때 여기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다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저장하고 싶다는 거죠. 0, 0, 잠시만요. 0, 1, 2번이 들어왔을 때 3번을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3번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거를요, 이 선상에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거를. 끝이 시작인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자, 제가 아직도 여러분들 이름 배웠으니까 잠시만요. 이름 기억나는 사람 한번 해볼까? 제가 저번에 이름 두 개 외웠습니다. 정희멘트님. 저번에 제가 이름 헷갈렸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처음과 끝까지 같으려면 정답. 와, 이거를 처음부터 캐치한 사람은 없었어요. 대박인데요. 일단은 얘를 원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끝과 시작이 여기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지금부터 약간 어려운 내용이 등장하는데 자, 저희는 앞으로요 샤딩 개발자는 줄임말 좋아한다 했었죠. 샤딩 S로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키를 K로 표현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아이고, 레오야 잠깐만.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4개가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각각의 샤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샤드 0, 샤드 1, 샤드 2, 샤드 3 이따 했을 때 여기다가 샤드 1, 여기다가 샤드 2, 여기다가 샤드 3, 여기다가 샤드 4. 잘못됐죠? 죄송해요. 아, 이게 사람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집중 보고 시간이 살짝 약간 메로해지는데, 자 이렇게 표현한다 했을 때 저희가 한 가지 규칙을 세울 겁니다. 저희가 어떠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여기 데이터인데 데이터들이 이곳에 들어올 거예요. 저희는 어떤 규칙을 세울 것이냐, 모든 샤드들은 본인의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오른쪽 할래요? 왼쪽으로 할래요? 사실 중요한 거 아닌데. 오른쪽으로 합시다. 자, 그래서 데이터는요, 0번은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1번인 친구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2번인 친구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3번인 친구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자, 첫 번째 키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 키에 들어오는 해시를 계산하니까 이쯤 위치예요. 그러면 S0가 얘를 관리하겠죠. 자, 같은 원리예요. K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쯤 위치 하나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얘를 가져오겠죠. 똑같은 위치입니다. K2가 들어왔는데 얘가 여기 있다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뭐가 얘를 가져갈까요? 누가 K2를 가져갈까요? 대답할 때까지 손 참을 겁니다. 빨리 얘기해주세요. 말려주세요. 알겠어요. 자, S 여러분들이 이겼습니다. 자, S1에 가져오겠죠. 자, 말 그대로 이렇게 위치한 거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 어떤 규칙을 세우겠죠. 예를 들어 숫자로 한다면 이 친구는 뭐 계산했을 때 500번 이하 나오는 일을 가져온다던가 1000번 이하 나오는 일을 가져온다던가 기준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시를 했을 때 각각의 해시에 대한 거를 이렇게 토포로지를 나타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걸 이렇게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시링의 요지입니다. 해시링은 나중에 제가 설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P2P 프로토콜이라고 있어요. 피어 투 피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거기는 이제 해시링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많이 다른 이름을 불려요. 자, 이게 다예요, 사실. 여기까지 약간 어려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지금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한 번씩 쉬어가면서. 그러니까 저 원이 그냥 수의 스펙트럼을 네, 맞아요. 이 원이요, 그냥 일반 숫자들에 나열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숫자들을 촘촘하게 나열해가지고 1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하늘 이렇게 끈을 묶은 거죠. 자, 혹시 이 해시링에 단점 같은 게 있으면 얘기해 볼 수 있으신 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힌트를 드리려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언급한 문제랑 관련되어 있어요. 자, 1번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S0는 똑같이 이만큼이죠. S2는 혼자서 S5까지 포함시켜야죠. 기본적인 규칙은 본인 오른쪽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였으니까, 즉 데이터가 S2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과밀화,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한쪽에 몰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의견 묻지 않고 제가 진행할게요. 좀 약간 좀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아까 그 정의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거는 숫자의 나열이다. 숫자 촘촘히 나열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파티션을 촘촘히 나열해보자. 그래서 이게 아니라 솔직히 예를 들어서 진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무한개 있다 가정해볼게요. 그래서 S0, S1, S2 이렇게 다 가정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S1을 죽어도 S2가 부담의 양이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거의 예를 들어 하나의 데이터에 하나만 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죠. 이걸 사용합니다. 혹시 여기서 벌추얼 머신에 대한 개념이 익숙하신 분? 네, 한 분? VM. 자, VM을 약간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이 삶이 약간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자, S0를요. 한 번 더 나눌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나오냐? 데이터베이스 안 나오는 거예요. 얘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걸 생각한 적 있어요. 내가 만약에 총력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뭐 할 거냐면 분신술을 할 거예요. 한 사람 쉬고 한 사람 일하고 한 사람 놀 수 있게. 그렇게 얘도 분신술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S0가 아니라 S0 다시 0, S0 다시 1, S0 다시 2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요? 이거는 프로그램상으로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하나인데 이 앞에 저희가 추가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 붙이던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머신에서 3개를 운영하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그림이 되죠. 아까와 똑같이 조금 더 촘촘해지죠. 이 상태에서 S1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눌 거고요. S2도 조금씩 나눌 거고 S3도 S4도 조금씩 나눌 거예요. 하나가 페일리어가 나도 얘는 나머지를 커버할 수가 있게 되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요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것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가상화시킬수록 하나만 페일리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주는 일이 많이 없다는 거죠. 저희 실제 머신에서 돌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어떤 말을 하고 싶었냐, S0가 죽는다고 해서 이 3개 중에 하나만 죽지 이 전체 죽을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하는 단점이 아까 말했듯이 비용이 늘어나죠. 그래서 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거하고 비용하고는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웠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 저 이전에 얘기하신 그냥 직선상에 있는 해시가 이제 한쪽에 몰리거나 액세스가 잦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를 해시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이 해시링은 첫 번째로 균등한 거의 분포 문제고, 두 번째는 셀레브리티 문제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마도 다음 주에 설명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거는 데이터베이스 키보다는 데이터베이스 실제로 어떻게 분산하는지, 어떻게 분산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여가지고요. 그래서 정희님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실제로요 어떠한 데이터 자체를 쪼갠 경우도 있어요. 하나의 데이터를요 쪼개가지고 저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추핑 같은 경우에 하추핑으로 저장하는 거죠. 아까 비유를 들자면 하추핑의 이름을 여기 저장하고 나이를 여기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저장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요 한번 설계를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진짜 이 TV 분산은요 다음 주에 데이터베이스 분산을 조금 더 설명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해시 기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의견 받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오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어려운 질문 맞는 게 제가 그때 창업했을 때 친구하고 이 문제로 3일 동안 회의했어요. 3일 동안 회의한 내용을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하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당연하죠. 그때 나온 의견을 약간 힌트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이 created after updated 했잖아요. 얘를 통해서 뭐 일정 시간 이전에 된 거를 1번 저장하고 이후에 된 거를 일정 어디에 저장하고 이렇게 하자. 또 다른 아이디어는 얘 자체를 어떻게든 뭐 나누고 쪼개고 하면 숫자가 나오겠지 해서 모든 거를 다 그러니까 이 UID 결국에는 숫자와 문제 조합이잖아요. 문자는 바이트 그 아스키 코드로 나 바꿔가지고 다 숫자로 바꿔진 거를 더해서 나온 값을 하자. 실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충돌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폐기됐고요. 뭐 아이디를 기준으로 구분하자, 지역별로 구분하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한스타그램은 어떤 방법을 쓸까요? 자, 배영님, 한스타그램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빨리 멘티님들 이름 외워야겠다. 제가 외운 이름이 몇 명 있는데 이나 멘티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생성된 생성된 날짜 기준으로요. 혹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성된 날짜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생성된 날짜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오늘 선배님 오셨나요? 오셨군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성된 날짜 기준. 저희는 생성된 날짜도 넘버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숫자를 어떻게 잘 샤딩해야지 잘 되고 소문이 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그냥 데이터베이스 그걸로 나눠버리는 거였죠. 저희가 클러스터링 예를 들어서 4번 한다 했을 때 저 created S는 생성 날짜니까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를 기준으로 나누기 나머지 4 해가지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의견 받습니다. 제가 하겠다는 거는 제가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 없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하고 싶어요. 저는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이거는 제 친구가 저 친구하고 개발자들이니까 제 개발자들이 만나면 이런 얘기 저희만 하거든요. 사실 저희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모든 개발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친구한테 카페에서 커피 먹으면서 야 너는 일할 때 어떻게 샤딩하니? 했을 때 친구가 왜 밥 먹을 때 일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일단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아이디에 패스워드에 해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패스워드 했을 거니까 거기서 나온 숫자들을 기준 거기서 나온 숫자들을 추출해서 그걸로 샤딩을 진행하자라는 이유도 있었고 간단하게 아이디 수를 기준 아이디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나눈 다음에 좀 더 이제 아이디가 기본적으로 7자 10자 중 제일 많고요. 그것만 추가적인 샤딩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름 성씨로 나온다든지 그런 식의 의견이 여러 개 나왔어요. 이름 성씨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샤딩이니까. 진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파워맨이라는 의견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아이디로 하는 게 해시링에 전반적으로 골고루게 분포가 돼서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굳이 다른 걸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이디로 한다는 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있으시죠? 아이디가 결국은 해시 값이니까 가장 균등하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값일 텐데 굳이 다른 패스워드나 그런 걸 갖고 하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떤 기준으로 0번, 1번, 2번, 3번 거기 데이터 나와서 정할 건가요? 단순히 UID를 나눈다는 그 모듈러 연산을 하면 되지 않나요? UID가 문자도 있어요. 그거 그냥 그 바이트로 바이트를 나눠가지고 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실제 그게 제가 그때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 아셔야 할 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 사용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오버헤드도 약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 근데 이걸 바이트 바꿔서 하는 거는 오버헤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쵸?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바이트 바꿔서 하는 거. 자, 저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자, 약간 불만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자, 없군요. 자, 하면 저희는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샤딩 키는요, 아이디로 하고요. 아이디를 바이트로 아이디를 만드는 다음에, 그래서 얘를 바이트 하면 숫자로 하겠죠? 얘를 percent number of DB cluster. 얘를 기준으로 저희가 샤딩한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나누는 데이터베이스 나누는 거는요, 저희가 다음 주에 만약 수업한다면 어떤 걸 설명할 거냐면요, 데이터베이스가 나눠져 있을 때 사실 이게 샤딩이라 했잖아요. 근데 실제 어떻게 나누냐면요, 얘를 또 이런 식으로 나눠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전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얘를 백업으로 남겨놓거든요. 이 백업과 실 데이터베이스 간의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얘를 동기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백업이 안 돼 있는데 이 상태에 죽어버리면 그 데이터는 날아가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동기화를 맞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요, 저희가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모든 쉬는 시간은 실수하면 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다양한 주제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10분 있다가 45분에 뵙도록 할게요.